항공주는 워낙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한항공 원탑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리바운딩 할 때도 수급이 되게 중요한데 항공주하고 뭐 그다음에 화장품 섹터 정도 하고 면세점. 네, 유한타증권 선릉역지점의 박진희 부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상하게 이 5월 달에 수요일 날 쉬는 날이 좀 많고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예. 한 달 만에 뵙게 되니까 더 반갑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좀 드리면, 사실 지금 백신 접종이 아주 좀 네. 잘 순항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해외여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정부에서는 뭐 7월부터 단체 해외여행 허용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고요. 네. 일단 한번 시장에 대한 흐름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이 여행주와 관련된. 네, 뭐 오늘도 뭐 시장 좀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안 좋았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은 좋았어요. 사실 5월달 들어서면서부터는 컨택트 소비주들이 계속 시장을 좀 이끌었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주요한 흐름으로 좀 자리를 잡았었는데요. 오늘도 좀 안 좋은 시장 흐름 속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강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7월부터 백신을 다 접종 완료하게 되면은 일단 해외 단체 여행을 허가해 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허가해 주겠다는지 허가해 준다고 저는 들은 것 같아요. 아까 기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여행주들, 그다음에 이제 항공주들이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저희 지점에도 지금 이미 한 3명? 4명 정도는 맞았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요새 계속 뜨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많이 맞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은 대체로 그러니까 좀 여행을 갈 수 있는 그 나이대, 2, 3, 4, 5, 60대 정도까지가 좀 활발하게 해외여행을 간다고 치면은 거의 한 8, 9월 달? 네, 요 정도까지 좀 집중적으로 맞으면 실질적으로 좀 해외여행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를 갔다가 여행 주의단계 1단계로 그러니까 네, 하향 조정 하향 조정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행을 가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좀 커요. 어제도 기사 보니까 뭐 노랑풍선 여행에서 홈쇼핑에서 뭐 200억 완파 막 이런 기사도 있고요. 유럽 쪽 가는 거였었는데 그만큼 뭐 최근에 여행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단 한 명도 해외 송출을 한 실적이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약받는 부분들이랑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지면서 최악을 좀 모면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가면서 시장의 기대치가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보시면 뭐 면세점도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 특히 항공주, 네, 예전에도 좀 항공주 많이 강조해드렸지만 항공주 좀 많이 강했고 여행 관련주들도 좀 많이 강했고요. 그다음에 또 관련된 뭐 화장품 뭐 이런 섹터주들, 뭐 면세점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강했었던 흐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최근 시장의 좀 트렌드인데 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기대치는 상당히 좀 있는 편이고 주가는 또 이미 많이 2년 전으로 회귀해 있어요. 주가는 이미 주가는 좀 이미 그쵸, 2년 전으로 네, 회귀해 있기 때문에 그 2년 전이 좀 사드 영향이 조금 좀 이렇게 약발이 떨어질 때쯤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쭉 빠지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더 빠지다가 이렇게 됐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거의 이제 사드까지는 복원은 안 됐는데 사드 한 중간 정도까지는 지금 다 복원이 된 상태라서 좀 선별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하긴 하죠. 지금부터는 이제 높아진 눈높이와 실적 기대치, 이제 실적 상향에 대한 그 기대치와 지금 현재 실적과는 괴리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괴리를 좁혀가는 시간 동안에 이 종목들이 더 주가에 어떤 타격을 더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뭐 움직이면 뭐 상단 쪽에서 좀 박스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해외발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임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뭐 기대치는 주가에 어느 정도는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기대치가 주가에 거의 한 8, 90% 정도 이미 좀 녹아 있다라고 그렇죠. 좀 보실 수 있을 것 그렇다면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새로 추격 매수하거나 이러기는 좀 부담스럽죠? 뭐 공격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좀 조정 시에 그래도 좀 수급이 유지되는 섹터 쪽으로는 조금 저점에서 좀 분할 매수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항공주는 워낙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한항공 원탑으로 보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뭐 워낙 화물도 좋았고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지금 여객 수송까지 붙어버리면은 뭐 이제 그렇죠. 왜냐면 그 H&M이라고 다들 아시는 그 현대상선도 예전에 이제 한진해운 이제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지금 거의 국내에서는 없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대한항공도 이제 아시아나랑 이제 기업 결합이
이제 승인만 나게 된다라면은 역시 또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 섹터주들은 계속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행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치와 이제 실적과의 괴리를 좁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면세점이 좀 많이 좋고, 왜냐면 면세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뭐 호텔신라만 예를 들면 한 10만 원 언저리인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행객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지금 보따리상만 가지고도 이미 예전에 외국인들 들어왔을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아, 그래요? 네, 그 외국인들 그 매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또 이제 외국인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거의 화장품 더해지면 또 그렇고, 최근에 좀 조정받은 게 그 루이비통 시내 면세점 내에서 철수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움찔하기는 했는데, 또 뭐 이런 흐름들이 또 주가에 영향을 또 줬다가 다시 또 가격이 또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되는 그런 스타일이 되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뭐든 간에 좀 지금 빠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해줄 수 있겠고, 반대로 지금 신세계가 좀 주춤주춤한 거는 이제 이마트하고 이제 뭐 롯데쇼핑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이베이 코리아 입찰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서 조금 주춤주춤한데, 요것만 또 명확해지고 나면 또 반대로 신세계한테도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에서는 항공주하고 뭐 그다음에 화장품 섹터 정도 하고 면세점 요 정도든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앞으로도 좀 매출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계속 찍힐. 왜냐하면 지금 항공주나 뭐 면세점주나 뭐 면세점이 다시 거의 백화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내수 소비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일단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일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가면은 더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 여행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지가 않고 정말 목숨만 달랑달랑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 속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앞서간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 좀 괴리 좁히는 구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일단 우리 거시적으로 좀 보면은 유가가 70달러 뭐 이제 회복했다 이런 얘기 그쵸.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어떤 그 원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지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또 이해하면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전에 보면은 유가의 방향성이랑 주가 시장의 흐름은 거의 유가가 오르면 같이 올라간다. 네, 주가도. 같이 맞아떨어졌던 상황이 좀 많았었고, 사실 지금 유가가 이번에 70불 회복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증산도 있었었고, 그래서 막 주가가 좀 많이, 유가가 많이 빠졌었던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뭐 이렇게 감산하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었지만, 오히려 감산 이슈보다는 또 이제 기본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뭐 최근에 이미 원자재 가격들이랑도 같이 좀 맥을 같이 하면서 올라왔지만, 최근에 유가 강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 회복과 함께 또 이제 컨택트 시대로의 귀환? 이런 부분들의 기여.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고 많이 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또 많이 타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움직임이 많아지고 이제 활동의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서 석유의 소비,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유가 강세는 향후에 이런 모든 기대감을 좀 유가에 반영시키고 있다라고 보겠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유가 관련주들을 최근에 좀 다시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보시면은 뭐 S-오일 뭐 거의 고공행진이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좀 SK 이노베이션이 좀 따라오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유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유가가 올라가니까 또 반대로 또 화학주들은 또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 화학주들은 좀 원가 부담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금호석유에 대해서 이제 JP모건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내리는 그런 레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급전직하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금호석유는 이제 언택트 시대의 수혜주였었죠. 왜냐면 그렇죠. 배달 용기 같은 경우도 막 그랬었고, 고무장갑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서서히 지금은 언택트, 컨택트 경계에 있어서 뭐 기본적으로 컨택트 시대에 가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라면은 그 기업들 계속 좋게 보는데, 언택트 시대에서 컨택트로 가면서 그 전에 누렸던 호황에서 좀 피크 찍고 좀 줄어든다라는 생각 때문에 레포트가 좀 그렇게 강하게 안 좋게 나오긴 하는데, 근데 사실 금호석유는 실적이 엄청난 기업이고요.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달 들어서 좀 공매도가 시작되고 나니까 외국인들의 셀 레포트들이 막 물밀듯이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계속 저런 셀 레포트들이 계속 공매도를 계속 치면서 시장을 조금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런 변동성에 조금 많이 취약한 상태라서 좀 힘든 시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마침 그 화학주 몇 개 이제 얘기하셨으니까 금호석유. 지금 댓글창에 올라온 것들 중에 화학주 관련
질문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종목들이. 네네. 일단 그거 한번 먼저 좀 볼게요. 네네. 일단 그 대한유화, 네. 그 다음에 금호석유, 그린케미칼 이 네. 화학주가 오늘 상당히 안 좋은가 봐요. 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화학주들은 이미 한 지난달부터 계속 좀 고점 찍었다, 꺾였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실적 괜찮아 이런 식.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고점 찍었는데 빠지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레포트를 계속 좋다, 괜찮다 낼 때 일단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나면 또 그 가격 메리트가 생기거든요. 특히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좋고 그다음에 현금도 상당히 좀 많은 상태. 예전에 그 뭐 삼천과 조카의 난 때문에 좀 많이 급등했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타이어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요번 좀 잘 우울한 고비만 살짝 잘 넘기고 나면은 금호석유도 다시 또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한 시도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좀 뭐 대한유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뭐 그린케미칼도 마찬가지겠고, 최근에 뭐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화학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오늘 뭐 SKC 같은 경우는 별로 빠지지 않는데, 사실 요새는 SKC나 뭐 하나솔루션 이런 데를 화학주라고 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약간 신재생에너지 섹터 쪽으로 많이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덜했고, 그다음에 LG화학도 좀 많이 빠지는 흐름이, 좀 많이는 아주 요새 계속 빠지고 있었으니까 계속 좀 빠지는 흐름이고, 근데 LG화학도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상장 청구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빠져나가고 나면은 순수화학하고 이제 바이오 생명공학만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나중에 또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주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오르면 불리한 건 확실합니다. 원가 부담이 확실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지금 정유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또 화학주가 꺾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가지고서, 아, 지금 정유주가 가고 있고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가 화학주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러니까 오늘 JP모건에서 나온 레포트의 주요 핵심이 뭐였냐면은 1분기 피크고 2분기까지 좋겠지만 여기가 정점이다. 하반기 가면은 뭐 여태까지 이제 투자했던, 사실 제가 화학주들 같은 경우를 좀 하반기 조금 안 좋게 보고 계속 앞으로 안 좋게 보는 게 계속 증설이 러시가 있었거든요. 증설한다는 건 계속 목돈이 막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너도나도 증설하게 되면은 물량이 일단은 많아지잖아요.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부족했던 부분들보다는 이제 좀 정상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증설 이슈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은 사실 또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 뭐 제품 가격의 하락,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일단 주가에 선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일단 그 화학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까 언급한 그런 종목 말고라도 이제 화학주 투자하신 분들은 유가가 하향이 될 경우에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 원래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도 유가가 올라오면은 사실 우리한테는 다 전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 봤던 부분들도 유가가 올라오면 그것도 재고자산 평가 손익으로 잡히면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다시피,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화학 제품은 거의 석유 기반이기 때문에 제품 원가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원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반등 줄 때가 있을 거라고 봐야 될까요? 종목별로 좀 다를 것 같고요. 내가 얼마에 사느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화학주들 차트 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다가 왔는데 롯데케미칼 정도만 조금 완만하게 떨어져서 요게 좀 돌면은 좀 더 먼저 돌 수 있을 것 같고, 금호석유는 지금 거의 3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급전직하였기 때문에 단기 급락에 따른 리바운딩 정도는 좀 있을 것 같고, 대한유화도 제가 잠깐만요, 차트를 잠깐만 제가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등을 줬을 때는 그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다, 매도해야 되는. 일단은 지금은 좀 추세는 좀 꺾여 있어요. 이 꺾인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갭 상승한 그 갭 구간까지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메리트, 가격 메리트가 있는 수준까지 빠지긴 했는데, 좀 지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술적 리바운딩을 조금 노려서 한 30만 원 부근? 네, 이 부분까지 나중에 혹시 좀 반등을 하게 된다라면은 좀 팔았다가 다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일단은 너무 급하게 빠져서
기술적인 반등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30만 원까지 반등 못하고 중간대인 한 28만 원 정도가 최대 목표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뭐 물론 이게 시황이라는 거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뭐 단호하게 막 이렇게 차트만 보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지난 2월 달이랑 지난 4월 달에 약간 좀 싼 고점 비슷하게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네, 하여튼 요 질문 주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고요. 근데 롯데케미칼은 많이 오른 적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네요. 거의 오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러면 근데 사실 화학주 중에서는 롯데케미칼을 상당히 좋게 보지 않았나요? 예전에 그렇죠. 그렇지, 예전에. 근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좀 요새는 오히려 롯데케미칼보다 좀 롯데정밀하고 좀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가성소다 쪽들이 워낙 가격이 급등을 해서 이런 부분들. 근데 제가 롯데케미칼을 일단은 지금은 약간 바닥권이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일단 지금 2차전지 전해질 쪽 이쪽 사업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진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또 잘 됐을 때 2차전지 소재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보시면 뭐 SKC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다 나름의 킬링 포인트가 있잖아요. 뭐 SKC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반도체도 하고 뭐 태양광도 하고 2차전지 소재도 하고 다 하기는 하지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런 쪽, 태양광 쪽, 뭐 이런 쪽들 본다라면은 기본적으로 뭔가 좀 과거 그냥 하나의 화학주, 순수 화학주 이런 부분이 아닌 쪽으로 계속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중에는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금호석유화학이 제일 많이 빠져서 오늘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뭐 주가란 급락하더라도 기업가치 본연의 위치로 다시 또 찾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면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어디죠? 어느 증권사는 목표 주가 60만 원. 또 어느 증권사는 목표 주가 45만 원. 또 어느 증권사는 좀 아주 약하게 내린 데가 뭐 25만 원. 지금 20만 원이니까 엄청나게 너무 차이가 나는데. 네. JP 모건이 18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 예전에도 보니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목표 주가 내리고 나니까 오히려 반등 나오더라고요. 네. 좀 이런 부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화학주가 뭐 영원히 안 좋고 영원히 꺾이고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은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일단 보유 관점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무너져서 완전히 시장의 판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런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면 어느 정도 리바운딩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리바운딩 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계속 뭐 보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바운딩 할 때도 수급이 되게 중요한데 이 리바운딩의 주체가 뭐 개인 수급일지 외국인이 다시 돌아와서 사주는 건지 기관이 사주는 건지 그 다음에 공매도를 쳤던 부분들이 공매도를 환매수하면서 이제 쇼커버 형식으로 올라오는 부분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최근에 워낙 급락이 심했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인이 어느 정도 사주느냐 들어오느냐 이게 또 중요한 매수 포인트가 되겠네요. 시장은 수급이 깡패라고 수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